네, 길부장의 파워블로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국내 주식시장 보면요. 정말 예측 불허해요. 오를 것 같으면 떨어지고 또 떨어질 것 같으면 오르고 이런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도 예상외로 이 기관 쪽의 수급 덕분에 지수가 힘을 냈거든요. 근데 뭐 평소에 기관 수급을 많이 강조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은 저희 기관 믿어도 되겠습니까? 기관의 수급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 국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현격하게 축소됐기 때문에 그런 믿을 수 있는 그 담보할 수 있는 수급은 기관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상황이 또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줄었을 때는 또 악재가 굉장히 많이 반영될 때도 있지만 최근과 같이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악재를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양호한 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볼 때는 특별하게는 그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지만 과감하게 매도해서 변동성을 확대시키면 오히려 빠져나가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있고 이거를 감안한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시장 예측과 반대로 강하게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투신권을 좀 더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만약에 월로 생각한다면 오늘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연말을 염두에 둔다면 12월까지 좀 쭉 지켜봐도 될 것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4, 4분기까지에는 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2,000포인트 넘어서 매수를 강조했던 그런 의견들보다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트레이딩 여건을 감안해서 괜찮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하여튼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만 과감하게 하단으로 또는 밑으로 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적당량 부분만을 매수에 대응하는 그 적절한 비율만큼을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자문사 그리고 투신 중심으로 해서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 따라 측면에서는 단기적인 시황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파워블로그 주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소비 지표가 회복 가능한 것인가라는 주제입니다. 네, 오늘 소비 지표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 계획이군요. 최근 사실 미국 경제 지표 보면요. 또 잘 나오는가 싶었더니 개인 뭐 소비 심리라든지 소비 지출 모두 예상보다 부진했거든요. 좀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4분기에 미국향 소비가 좀 늘어나면서 IT 부분의 어떤 호조세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한 의견도 일부 있고요. 하지만 최근 지표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 이 지표들에서 부정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그 미국의 GDP 수정치 발표가 된 것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블로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로그 화면에 보시면은 미국의 분기 연간 변화에 대한 수정치 발표가 됐는데 이 자료는 1947년부터서 현재까지의 GDP 데이터들의 변동치를 나타낸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검은 점선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가운데 있는 파란 점선의 가로선은 미국의 GDP 수준이 2% 기준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GDP가 2%를 하회하게 되면은 리세션에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았던 과거의 역사가 매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미국의 GDP 수정치 3분기 데이터가 2.0%를 기록을 했죠. 네. 따라서 리세션 가능성이 약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가 GDP 수정치가 전체적으로 우하향하고는 기울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소비가 4, 4분기에 실질적으로 발표된 데이터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이제 분석기관에서는 전월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도 일부 있지만 사실적으로 2010년 대비해가지고 2011년 데이터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FRB에서 향후에 2012년도에는 상당히 급격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의 수입과 수출 모두 전체적인 규모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판단해 보면 시장 상황이 미국의 소비를 통해서 기대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은 조금 녹록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죠. 네. 중국이 긴축 완화를 해서
중국 경기 진작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 그리고 중국도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단기적으로만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상황도 일단 단기적으로 분명히 호재가 맞지만 계속 연속적으로 끌고 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분기 단위 정도만 보고, 즉 제가 얘기하는 계속 한 4, 4분기 정도까지는 그러한 요인들이 계속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정도만 판단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미국 소비 심리 지표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저희가 조금은 낮춰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향후에도 미국의 소비 관련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검증해 줄 수 있는 다른 데이터와 한번 상호 결합해서 분석해 보는 네. 그런 냉철함이 필요해 보이게 판단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국내 주식 시장입니다. 아직 외부적인 요인들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국내 기관은 좀 믿어볼 만도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최근에 기관이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를 통해 가지고 시장 상승을 좀 뒷받침시키고 있고요. 네. 또 선물 매수도 가끔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자문사들의 현금 보유 비중이 아직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지금 2011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해인 것이 과거에 많은 그 투신사와 자문사 이런 그 운용기관들이 2011년만큼 이게 충격적으로 주가가 변동성을 많이 보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펀드 평가를 했을 때, 자산 운용 평가를 했을 때 양호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동안에 가장 최악의 데이터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죠. 따라서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가장 강렬한 그 적극적인 니즈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마지막 자금을 투하해가지고 시장을 바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여지고, 이에 발맞춰서 외국인들은 무리한 매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러한 흐름을 탄 트레이딩이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